면 여기 납부서가 뜨거든요. 이렇게 얘를 출력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납부서 여기를 거기를 누르면 이거에 대해서 납부서를 누르면 이 화면이 떠요. 그죠? 요거를 출력해서 은행에 가져가면 돼요. 그리고 접수증은 얘가 원천 신고한 접수 내역이 있는 거 요거. 그래서 요 접수번호는 그러니까 출력을 해놓고 얘를 활용해서 지방소득세에서 신고를 하거든요. 그럼 되게 편해요. 그리고 접수 신고서를 다시 또 출력하고. 그럼 여기까지 해서 확인했으면 원천 징수는 신고가 됐고 이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돼요. 저는 지방소득세는 위택수를 신고를 합니다. 서울은 이택수로 하신 데도 있어요. 서울은 대부분 이택수고요. 지방은 위택수인데 저는 처음부터 길을 위택수로 들어서 전 제가 편한 걸로. 그러면 이쪽으로 안 보여. 그렇죠. 눈이 좋아. 잘했어요. 여기 위택수로 들어가요. 얘도 이제 로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죠. 자, 여기 들어가면 본인이 신고한 것들도 조회할 수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신청하게 되면 보면 신고하기죠. 신고하기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로 들어가요. 그러면 당권 납부로 들어갑니다. 한 건씩 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당권 납부로 들어가서 그럼 제가 그러니까 욕인 줄 알죠. 저는 발음 잘 샜어요. 지방소득세 신고 화면이 들어오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납부 흐름도에서 쭉 하면 이제 어쨌든 납부 흐름도에서 이제 얘는 흐름도만 보여주는 거니까 다음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그 해당 법 이거 로그인하고 들어가면 우리 회사에 대한 이력은 자동으로 나와요. 법정 독립만 여기는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월 신고고 그리고 해당하는 거 2019년 12월 기속도 2019년 12월 그래서 다음. 근데 여기서 보면 인원, 과세 표준, 특별징수세액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인원은 앞에 했던 그 원천징수 인원 그대로 쓰시면 되고 여기서 과세 표준은 여기서는 요걸 넣어 주셔야 돼요. 얘는 원천징수의 10%니까 얘는 과세 금액을 넣는 게 아니라 세금, 원천세를 넣는 거예요. 과세 표준 250130. 그러면 얘가 그거에 대한 10% 25013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급여 테이블을 보면 그게 아니었잖아요. 원단위 절사, 개개인별로 절사하니까 이 금액이었어요. 그럼 얘는 수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25,000원. 이렇게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하단 거에다 뭐 원단위 절사라고 하는 거죠. 근데 혹시라도 연말정산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이 금액이 아니고 조정 신고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가감세액 조정이라는 여기 밑에 있거든요. 얘를 내역을 입력을 연 다음에 환급액을 넣으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연말정산 환급액 여기다 넣으시고 그럼 얘가 알아서 마이너스가 돼요. 일단 얘는 닫고 그 다음에 다음 누르면 얘가 저장이 됩니다. 네, 저장 안 할 거고 이미 했으니까. 그럼 얘도 똑같이 출력하기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팁. 기본 정보 들어가기 전에 기본 사항 들어갈 때 홈택스 신고 정보 가져오기 기능이 있어요. 얘를 누르면 홈택스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접수번호 있죠? 여기다 넣으면 얘가 불러와지는 게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거죠. 접수번호 147-2019-250167-1696-107. 아유, 앞에서부터 했어야 되는데. 147-2019-250167-1696-107. 그리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얘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죠? 근로소득으로 5명. 이게. 근데 요것만 바꿔주시면 돼요. 아까 25,000원으로. 그럼 요 밑에다 쓰고 원단위 절사로 해서 이제 그 밑에 있는 금액이 짜투리가 안 맞는 거는 그렇게 해서 원인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게 더 편하죠.
이거는 배운 적이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인 인증서도 있어야 한다고 실제 신고한 사례들이 있어야 되지 학습이 되지 안 그러면 학습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지방소득세는 이게 가시죠. 그러면 이거 하고 세 번째 학습 목표 주차부가 막 몰아치고 있어요 지금. 몰아치고 있어요. 주차부가는 저는 주차부가 모듈을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별도 금액을 넣으면 문제가 뭐냐면 해당 세대가 A라는 동호수의 회사 세대가 전출을 했어요. 근데 이 세대는 주차비가 만약 2만 원이에요. 근데 그 사람 나가는 날짜에서 1할 계산하죠. 30일 곱하기 만약 20일이면 곱하기 20 해갖고 그걸 수기를 넣어야 되잖아요. 내가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컴퓨터는 웬만하면 실수를 안 하잖아요. 요즘 AI 시대인데 이런 걸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어디 하냐. 부가에 보면 물론 부가 기초 부가 시작은 해놨어야 돼요. 주차에 보면 주차비 부가가 있어요. 물론 부가 기초자재급이 되어 있어야지만 돼요. 주차비 부가 들어가서 12월이죠. 2019년 12월. 그리고 대수는 저는 2대부터만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조회를 누르면 12월 31일 기준으로 2대가 쭉 나오죠. 근데 이거를 이제 눈으로 컴퓨터로 보면 확인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저는 이거를 출력을 해요. 뭘로? 총괄표로 하면 그 개인정보가 안 나와요. 입주자분의 개인정보, 누가 이름과 차량 번호와 연락처가 안 나와요. 그러면 금액만, 동호수하고 금액만 비교할 수 있거든요. 총괄표로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인쇄를 누르세요. 이렇게. 주차부가 모듈 신청은 본인이 설정하기 어려우면 홍진하다가 그 조견표를 보내세요. 그러면 설정을 해줍니다. 나오면 이제 끝내주세요. 주차로. 아, 그쵸. 차량이 요즘은 2대, 3대 있는 집이 많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본인이 했던 대장하고 확인해 보시면 돼요. 얘가 맞는지. 그리고 얘를 확인해 보고 맞으면 주차 부가 모듈에 저장을 해요. 여기를 저장을 누르면 이 금액이 각 세대로 부가에 들어갑니다. 이해 가시죠? 만약에 수정한다 그러면 월 주차비 여기에다가 클릭하면 얘가 체크박스처럼 이렇게 돼서 숫자를 변경할 수 있게 화면이 바뀌어요. 그 커서가. 그럼 거기는 수정하실 수 있어요. 이해가죠? 2,000원이 만약 1,900원이면 1,900원 치면 수정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확인을 쭉 하신 다음에 하시면 되게 편해요. 다시 한번 별도 금액은 본인이 그냥 관행적으로 해서 이게 쉽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본인이 일일이 계산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혹여라도 본인이 놓치면 그 세대는 그 금액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 긴장이죠. 1에서 10까지. 다만 별도 금액이라는 그 모듈을 익숙했기 때문에 그게 편하게 받아들이는 거지 쉬운 거는 오히려 주차비 부가가 쉽다는 거. 주차비 부가를 사용하려면 홍진에다 전화해서 얘를 쓰겠다를 얘기하고 주차 조견표를 보내면 얘네가 세팅해 줍니다. 그리고 할 때는 등록월 부과하시고요. 등록월부터 부과하는 거 맞잖아요. 등록월 부과하시고 일수 계산 사용을 체크해 주세요. 만약에 31일날 등록했으면 한 달치 내면 입주민 지랄 발광을 화를 내시겠죠. 그래서 일수 계산을 사용하시고 우리는 진짜 이상한 분들 너무 많아서 어디 가나 다 그런 분 있으니까 우리 너그러운 말로 이제 포용합시다. 그 다음에 해지월 부과는 체크하지 마세요. 그냥 해지월에는 그 해지하는 달도 부과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자칫하면 금액이 더블로 등록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일부터 10일까지는 차량을 A라는 차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신차를 받았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일 전에 신차를 받죠. 4일쯤 받았어요. 그럼 보세요. 이 사람 차가 2대가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겹치지는 시간 그때는 뭐예요? 얘네 어차피 해지될 거라서 그때 해지한다 쳐도 이날만큼은 2대 부가로 얘가 부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기분에는
아니 며칠 안 됐는데 이거 뭐 두 달 부가 금액이 확 올라, 그러니까 특히 두 달 부가 금액이 확 오르는 단지는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저희는 세대도 그렇거든요. 세대 있는 경우도 두 대 있는데 차라리 하나 바꿨어. 저희는 세대면 5만 원을 확 올라요. 5만 원. 미치겠죠. 만약에 내가 잠깐 하루 차이로 차를 교체하는 와중에 해지를 바로 못했으면 입주민 입장을 해봐요. 난 차가 세 대요. 원래는 두 대인데 하루만 세 대였던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5만 원이 부과했으면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나는 거 난리가. 왜냐면 이거는 바로 항의에 올 수 있어요. 왜냐면 본인이 아니까. 부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는 본인이 확실한 거는 제가 눈에 얘기했죠. 컴플레인은. 전기, 수도, 커뮤니티, 주차, 헬스 같은 거 다 본인이 알아요. 이거는 바로 항의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해지월 부가는 절대 체크하지 마세요. 그냥 해지할 때는 그냥 너그럽게 그 달에는 해지를 하지 안 하는 걸로. 그게 속이 편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해지월 부가는 하지 마세요. 혹여 몰라서 얘기 드려요. 근데 만약에 해지월 부가면 해지 부가 제외 일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본인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건 그냥 설정하지 마세요. 모든 건 이때 위해서 결정 난 다음에 해야지. 이걸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하고 맞는지 확인하시고 주차비 부가는 뭘로 얘가 근거를 잡냐면 주차 등록 모듈 갖고 차량을 등록하면 얘가 차량 등록한 날짜부터 컴퓨터가 알아서 일할 계산해주고 해지할 땐 얘가 알아서 해지 부가 빼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차량 등록만 제대로 해주면 얘가 이 금액을 저장을 하기 전에 계산을 미리 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확인만 하고 저장하면 그 금액이 세대로 부가가 들어가니까 너무 간단해요. 근데 이거를 잘 안 쓰세요. 왜냐하면 요 부가 모듈이 생겨서 제가 교육한 건 2018년부터 교육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아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화번 교육할 때 많이 얘기했죠. 제발 이거 쓰시라고. 근데 지금 좀 많이 파진 것 같긴 해요. 여하튼 제발 주차 부가 그리고 주차 부가 할 때 중요한 거는 해지를 등록하는데 해지를 등록하셔야지 삭제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 기록 자체가 다 없어진다는 거니까 처음부터 다 그 차에 대한 기록이 절대 삭제하지 마시고 해지 날짜로 넣고 해지 등록을 하셔야지만 얘가 부가가 제대로 들어가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동영상 실습용으로 이건 마무리 짓고 여러분들한테는 질문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안녕 여러분. 자 빠이빠이 합시다 언니들. 안녕.